한강의 봉이 김선달들. 자, 때는 국군이 저녁 노을처럼 뉘엿뉘엿 넘어가던 조선 후기. 나라가 기우니 신분제도도 기울고 이래저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유, 어디 다친 데 없어? 야, 이놈! 어디 쌍놈이 양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냐? 뭐, 양반? 어이! 양반인지 잔반인지 다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잔반? 내가 남은 밥이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양반을? 호호! 행색을 보니 며칠 쫄쫄 굶어서 잔반도 아쉬운 꼬락선인데. 어디서 아녀자가 나서는 게냐? 뭐요? 아녀자? 어이! 양반인지 잔반인지 당신 어머니 아니라 아버지 배에서 나왔어? 자, 여러분! 우리 잔반 처리 좀 합시다!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분은 낮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상인 계층이 등장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강상인들이었습니다. 서울 경자의 강, 서울에 있는 강, 즉 한강이겠죠.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요. 처음에는 조선 왕조가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송하다가 국물 도매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졌죠. 그러다가 이 경강상인들이 손을 댄 게 바로 장빙업입니다. 얼음을 보관 판매하는 창고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은 한강에서 얼음을 얻었는데요. 처음엔 얼음 사업을 조선 왕조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힘 좀 쓰는 양반들이 하나둘 장빙업을 해서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명한 대신인 강희맹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내리 300년간 장빙업을 해왔습니다. 또 양반까지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요령이 좋은 양인들이 수완 좋게 장빙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이 점점 힘을 잃고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경강상인들도 이 장빙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여보쇼, 그 양반들이 장빙업을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소? 아, 그럼 양반들은 산업공상이냐면서 상업을 전시하잖아. 그러면서 얼음 장사는 왜 굳이 지들이 안 되는 거야? 아, 장사를 어디 족보로 하나? 머리랑 경험으로 해야지. 이참에 우리 경강상인들이 장빙업을 독차지합시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산업공상 이게 변하겠소. 양반들과 맞섰다가는 우리만 봉변당할 거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개를 만들자고요. 빙개. 빙개? 빙개, 일명 얼음개, 즉 장빙업자들의 개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장빙업자들과 빙개가 맞붙게 됐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선 중기 유명한 대신이면서 300년간 장빙업을 해온 강희맹의 집안이었습니다. 강희맹의 후손 강경화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최근 들어 경강상인들이 빙계를 만들어 심히 행패를 부려 저희 기존 장빙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장빙업은 조선 왕실의 지엄한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신성한 일, 부디 빙계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러자 빙계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제는 돈이 양반인 시대라고.
영 아쉬우면 양반 족보 하나 사면 되고. 아하하하. 자자자자, 빙계 개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얼음 창고 폐쇄합시다. 그럽시다. 어디 양반님들 얼음 장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이, 그러자고. 그런데 당시 조선은 상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얼음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빙계 상인들이 얼음 공급을 중지하자 대번에 소동이 벌어졌죠. 생선전에 생선이 다 썩어간다고! 아이고, 얼음이 없어.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요. 죄수가 더위를 먹고 죽었어요. 사형수도 아닌데 죽었다고요. 결국 조선 왕조는 어렵게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기존의 장빙업자들은 합정동을 중심으로 한 서호에서, 그리고 빙계 상인들은 두모포를 중심으로 한 동호에서 각각 얼음 사업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장빙업 권리를 사이에 둔 싸움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자화상이죠. 그나저나 이 대목에서 왜 뜬금없이 봉이 김선달이 떠오르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 팔아먹고, 양반들과 경강상인들은 한강물 팔아먹고, 그러고 보니 한강에도 봉이 김선달들이 있었군요.